후안 소토는 2024년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오타니 쇼헤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15년 7억 6,500만 달러의 뉴욕 매츠와 계약을 했죠. 하지만 시즌 초반 이 천문학적인 계약에 걸맞은 활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득점권 타율은 충격적으로 낮았는데 4월 1할 7푼 4리, 5월 8푼 7리, 두 달간 리그 최악의 성적. 그동안 클러치에 강했던 소토도 혹시 클러치 상황에 약한 게 아닐까, 팬들과 언론은 이런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OPS는 폭발했고 득점권에서의 성적도 리그 최상위로 치솟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과연 득점권 타율은 극복 가능한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에 불과한 걸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스탐입니다. 시즌 초반 소토는 주자 없는 상황에선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득점권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타자로 보였죠. 4월 득점권에서 OPS는 6할 3푼 4리, 5월 더욱 떨어져 3할 5푼 6리, 리그 전체에서 최악의 성적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요? 스탯캐스트 데이터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대 타율은 3할 5푼 9리, 기대 WOBA는 5할 6리. 하지만 득점권에서는 기대 타율 2할 4푼 7리와 WOBA 3할 2푼 9리. 즉 공을 맞히는 질 자체가 나빴다는 거죠. 실제로 소토는 주자가 있을 때 땅볼 비율이 늘고 당겨치기보단 반대 방향 타구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7월 초 무사 1, 2루 상황에서 번트 시도까지 했죠. 그만큼 압박감을 크게 느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소토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사실 득점권 타율은 야구계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클러치 히터는 분명히 존재한다. 야구에서 클러치 히터란 득점권이나 경기 후반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 팀이 꼭 필요로 하는 한 방을 때려내는 타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시즌 타율이 높다고 해서 클러치 히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강한 멘탈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자기 스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학문적, 통계적으로는 클러치 능력이 반복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득점권 성적은 해마다 변동성이 크고 재현성이 낮다. 실제로 소토의 시즌 초반 성적은 그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군 사례였죠. 초반 2달 동안 득점권 타율은 리그에서 가장 낮았고 OPS는 리그 5번째로 낮은 수치였죠.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구 역사 속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득점권 성적은 랜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매츠는 7월 리그 5위였던 득점권 팀 OPS가 8월엔 18위, 9월엔 다시 2위로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득점권 성적은 단기간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2025 시즌 오타니는 매달 OPS 8할 2푼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득점권 성적은 4월 OPS 0.489에서 5월 OPS 1.313으로 요동쳤습니다. 아라에즈 역시 5월엔 득점권 타율 3할 8푼 9리 OPS 0.978, 8월엔 1할 3푼 3리 OPS 0.288로 급락했죠. 이렇듯 득점권 성적은 실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소토의 반등 역시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타격 접근과 타구 질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7월 이후 후안 소토는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되었습니다. 7월 타율 2할 9푼 1리 OPS 0.993, 8월 타율 3할 9푼 1리 OPS 1.236, 후반기 득점권 OPS는 무려 1.128, 리그 5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구체적으로 땅볼이 많아졌고 반대 방향 타구 비율이 늘었습니다. 하드 히트율 역시 주자가 없을 땐 63%였지만 주자가 있으면 52%로 뚝 떨어졌죠. 한때는 득점권에서 번트 시도까지 할 정도로 본인의 스윙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며 소토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후반기 들어 기대 성적은 거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후반기 주자가 없을 때 기대 타율 2할 6푼, 기대 WOBA는 0.441, 득점권에서 기대 타율 2할 6푼, 기대 WOBA는 0.404.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다른 타자가 아닌 일관된 타격 결과를 내는 타자로 돌아온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반등이 스윙 자체의 변화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존 스윙률도 배트 스피드도 전반기와 후반기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성적이 급 반전된 이유는 타구의 질에 있습니다. 후반기 소토는 공을 더 강하게 더 앞쪽으로 당겨친 비율을 높였는데요. 득점권에서 공을 띄워 당겨친 타구 비율은 전반기 18%에서 후반기 28%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근 변화의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즉 상황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스윙에서 본래의 강력한 스윙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토는 다시 일관성과 공격성을 회복했고 득점권 약점 논란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죠. 여기서 또 다른
다른 클러치 히터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저스틴 터너입니다. 터너는 최근 고령으로 인해 성적이 예전만 못하지만 터너의 이름이 클러치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0년까지 포스트 시즌 통산 기록을 보면 72경기 314타석에서 타율 2할 9푼 5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5할 8리, OPS 0.899, 정규 시즌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성적이었고 12홈런 41타점으로 다저스 타선의 중심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줬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때려내며 터너 타임이라는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과거 인터뷰에서 저스틴 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자신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루틴과 호흡에 있다고 말이죠. 타석에 들어서기 전 배트 로고를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간단한 동작, 이 과정을 통해 터너는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이고 평소 스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터너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압박은 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투수에게 있다. 바로 이 멘탈 루틴과 접근법이 터너를 오랜 기간 꾸준히 빛난 클러치 히터로 만들어준 거였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득점권 성적은 극복 가능한 능력일까요? 데이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랜덤성과 변동성이 크다. 꾸준히 유지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토의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다릅니다. 접근법 변화, 타구의 질 개선, 그리고 멘탈 관리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터너처럼 멘탈 루틴을 통해 평정심을 찾거나 소토처럼 어프로치를 바꿔 타구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완벽히 통제할 순 없지만 최고의 타자들은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득점권 타율이 완전히 실력만으로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듯이 득점권 성적은 해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재현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소토처럼 타구의 질을 개선하거나 터너처럼 멘탈을 관리하는 방식은 분명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히 통제하긴 어렵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답을 과거 터너가 보여줬고 현재 소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